싶어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물리적 거리가 있어서 막 자주 내려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서울서 하는 강의를 이렇게 연결해서 지방에서 센터에서 들으면 참 좋겠다. 그걸 했는데 그걸 해낸 것이 있어요. 누가 해냈어요? 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코로나가 이렇게 세상을 바꿔놨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저희는 이제 드림스퀘어에 있지만 지금 전국에 계신 분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함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죠. 네, 목표 설정입니다. 잠깐만요. 이건가 보다. 네. 아, 전반부에 우리 양희순 사장님이 제가 여행 이야기를 재밌게 해드릴 거라고 그랬는데 정말 나왔네요. 네, 멋진 수영장이죠. 네. 수영장 뒤로 보이는 혹시 야자수 잎사귀 날아가는 거 보이세요? 네. 저희 하이리빈 사장님들 여행을 가셨는데 정말 저희 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도착하고 그 다음 비행기는 바람 때문에 회항을 했대요. 못 갔대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재밌게 잘 놀다 왔어요. 근데 그 뒤에 보이는 그 황토색의 혹시 바닷물이 보이시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바다를 그려라 하면 무슨 색깔을 낼까? 우리가 알고 있던 색은 파랑색, 짙은 초록색, 그럴 텐데, 어머, 이렇게 흙탕물색 바다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 이 베트남에 있는 꼬마 친구들은 흙탕물색의 바다를 그리면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얘야, 이건 틀렸단다. 그러지 않을까. 근데 정말 태평양에서 건너온 물이 이 바람 때문에 어, 바닥을 다 일으켰나 봐요. 정말 흙탕물에 엄청난 크기의 파도가 밀려오면서 바람이 부는데 옛날 쓰나미에 그 무서웠던 그 그런 것도 약간 이런 모습 아닐까 할 정도로. 근데 제가 오늘 이 수영장을 보여드린 것은 저희 이제 호텔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커요. 이 길이가 자그마치 70m나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수영장을 보면 1km를 완주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게 된 동기가, 저희 이제 큰아이가 그때 9살 때, 이제 외국에서 저희 남편 주재원으로 살 때, 그때 저희가 열대지방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영을 배웠어요. 그런데 초등학생부터 이 고등학생까지 그 클럽에서 1km 수영 완주 대회를 해요. 그래서 1, 2, 3등을 겨루는 게 아니라 완주를 했을 때 메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나라에 막 가가지고 처음 그걸 도전을 해서 하는데 힘들잖아요. 1km 수영이. 그 막 너무 버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막 따라다니면서 그만 포기하라 그랬어요. 힘드니까 그만해라고 포기하라고. 좋은 엄마예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거의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어코 1km를 완주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30분 정도 이렇게 했고 중고등학생들은 한 25분 정도에 완주를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러면 나도 어른인데 나도 한번 해봐. 얼마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처음 해보니까. 제가 목표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어. 하루 종일 걸려도 좋아. 내가 시험시험 기어코 끝까지 해볼 거야. 그런 마음을 했는데 1시간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절반이 딱 어렵더만요. 20번이 넘어가니까 이제 왕복 40번 편도를 해야 되잖아요. 20번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물이 난지 내가 물인지 그냥 한 몸이 돼가지고 힘든지 모르게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70m잖아요. 그러니까 14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우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진짜 그것도 제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좋아. 그러면 7번이 문제야. 첫 번째 목표를 7번으로 세우는 거야. 7번 넘어가면 쉬워. 스스로에게 절반 넘어가면 쉬워. 그렇게 하면서 물속에서 수영을 하는데 처음에는 힘들어가고 힘든데 오직 목표가 이제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목표를 세우지 않았으면
그냥 한 몇 번 하다가 그냥 그만두죠. 아유, 그냥 힘든데 이만큼 했으면. 그런데 저는 14번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센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예. 그러니까 끝까지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사실 오늘 강의를 뭘로 할까 되게 고민하다가 물속에서 바로 이거야. 사소한 이런 일에도 목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이 목표를 세우지 않았으면 나는 절대 1km 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하이리빙 사업에서도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이리빙이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사장님들 혹시 처음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오랫동안 진행하신 분들 계실 텐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조카가 저희 언니도 같이 사업을 하는데 인스타에다가 글을 하나 올린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보고 제가 뭐랄까 1시간 내내 가슴이 멍멍했어요.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조카가 지금 40살? 그쵸. 근데 쌍둥이를 이제 낳으니까 저희 언니가 지방에 있는 집을 팔고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쌍둥이를 돌봐주고 있는 건데 이 친구가 그냥 그 모습을 써놓은 걸 제가 우연히 본 거죠. 그런데 이제 2000년쯤에 하이리빙 일찍 만난 부모님 덕에 온 가족 모두가 국산품 애용의 일환으로 프로슈머가 되었다. 네. 그리고 본인은 하이리빙 학자금으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녔고 하이리빙에서 유학을 갔고 거기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했고 지금 쌍둥이 맘이다. 돌이켜보면 고등학교 때 하이리빙을 알고 나의 삶이 하이리빙이었고 혼수도 하이리빙으로 했고 시어머님은 하이리빙 소비자셨고 결혼 후에도 하이리빙과 함께이니 하이리빙 깊은 삶을 살고 있다. 아기 낳고 허리가 아프잖아요.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라파보다 몸이 더 귀하니까 깔고 눕지 말라고 했지만 그냥 라파 깔고 누워서 치료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엄마의 저희 언니가 쌍둥이 애를 키우면서도 신상품이 나오면 온라인으로 혼자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효도해야지 하는 마음과 존경스러운 마음까지도 든다. 자녀들이 부모님 존경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이리빙 하시면 여러분 모두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다 존경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엄마 너무 멋있잖아요. 건전하게 바르게 노력하는 엄마 덕분에 그런 것 같아요. 끝에 봐봐요. 앞으로 보고 뒤로 봐도 하이리빙이 참 좋다는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하이리빙이라서 나도 하이리빙이 그냥 좋다. 네, 그냥 어쩌면 그 내 마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해 줬을까. 말을 안 해서 몰랐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이렇게 인스타에다가 예, 이쁜 동영상과 함께 올려놨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읽을까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몸? 몸? 이렇게 벌리고 무릎 꿇고 기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죠? 네. 네. 목표 설정의 가장 기본이 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꿈이 뭘까 하고 한번 돌려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무튼 무릎 꿇고 몸이 보이네. 네, 저희 남편이 이걸 보고 저희 집 로고 하재요. 네, 앞으로 이걸 제가 쓰려고 그래요. 저 꿈이 없으면 목표가 필요가 없잖아요.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꿈이 기반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가? 살면서 누군가 나에게 꿈을 꾸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보라고 하이리빙 이전에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꿈을 이루는 방법을 누가 알려주던가요? 도와주시던가요? 네. 그리고 기꺼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가? 네. 무엇이 우리를 꿈을 꾸지 못하게 했을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꿈을 잃어버리고 살도록 만들었을까? 꿈은 왜 필요할까? 제가 아침에 굉장히 좀 막 울컥했어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열심히 만들어 보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낑낑 됐더니
저희 남편이 계속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좀 놀랐어요. 항상 뒤에 있는 것 같지만 예, 다 알고 있고 다 지키고 있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꿈을 꾸게 하지? 꿈을 꾸지 못하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왜 꿈을 잃어버리고 살도록 했을까? 그랬더니 제 남편 말이 대체로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지 못하게 했을까요? 아, 꿈을 잃어버리고 살았죠. 하일링 만나서 그 꿈 때문에 많이 울었잖아요. 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 안 해보셨죠?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대체로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그런데요. 상처 때문에 예, 꿈을 꾸지 않고 예,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버리기로 맘먹는데요. 예, 자기 생각인가 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아, 하이리빙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상처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가 뭘로 표출이 되냐면 화병, 화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부지간에도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그 관계 속에서 화병 때문에 살아도 못 살아요. 그죠? 상처가 별이 돼야 되는데 상처가 화병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베트남을 가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은영 박사 책을 한 권 이제 사들고 갔어요.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제 개인적으로 특별히 뭐 외부인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연예인. 근데 유일하게 제가 오은영 박사 찐 팬이에요. 이분 한번 만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책을 가면서 낮에 이제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 6시간 동안 타는 동안에 이제 다 읽었어요. 제가 가면서 다 읽고 오면서 남편에게 다 읽으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읽었나. 근데 거기에서 와, 이 기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핸드폰에 딱 적어놨는데 엊그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는 거죠. 근데 가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별거 아닌 걸로 몇십 년이 속상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남편이 직장 다니고 본인도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면서 힘들잖아요. 근데 나 사업하니까 나 힘들어. 밥 차리는 게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면 남편이 어머 힘들겠구나. 한마디면 끝날 것을 너만 힘드냐? 나는 더 힘들다. 나는 직장 다닌다.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이거죠. 공감이잖아요. 공감. 구나구나 한 번만 해주면 끝날 것을. 그래, 당신 힘들었겠구나. 한마디면 끝났을 것을 그 공감을 안 해줘가지고 그렇게 그냥 저만 만나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준 거죠. 자, 공감은 별거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감정과 상식의 선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식이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이리빙 사업에서 돈을 벌어내는 내용이 지극히 상식적이잖아요. 어차피 쓰는 생활 필수품을 싸게 샀으면서도 유통업자들이 가져갔던 유통 마진과 그죠? 광고 모델이 가져갔던 광고비를 가져오는 거지 누군가에게 돈을 얼마씩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하라고 해서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이런 폰지 게임이 아니잖아요. 가입할 때 10원도 안 내죠. 필요한 거 사서 쓰는 거, 그 안에 있는 유통 마진과 그죠? 그 안에 있는 광고비를 소비자들에게 찾아가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입의 원천이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또 어떤 소비자가 전화 와갖고 정말 미치겠어요. 600만 원만 투자하면은 뭐 두 달에 뭐 600만 원, 1200만 원 들어온대나.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당해왔던 그 다단계 피라미드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또 이 설명을 했죠. 얼른 나오십시오. 누구한테 권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러면 벌었으면 본전 이제라도 빠지면 그만 나오세요. 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뺄 수가 없대요. 통장 속에서만 벌어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빼려면 자기가 계속 돈을 더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저는 너무나 명약관하게 보이는데 아무리 이분한테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런 정말 뭐라 할까요? 정통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이것에 대해서 안다면 그렇게 비상식적인 네, 수입을 원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어디 가서 피해보지 말으시라는 선에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이리빙은 꿈을 되찾게해주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사업이죠. 네.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무슨 호랑이 덩클콩? 그쵸? 네, 남편이 어제 이걸 들고 온 거예요. 너무 잘생겨서, 이거 사왔느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심었대요. 와, 근데 제가 심었다는 소리 들었고, 얼마 전에 봤을 때 너무 비실비실해서 한 개도 수확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열어가지고 까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낀 거, 그렇구나. 꿈이든 무엇이든 심어야 나는구나. 이거 안 심었으면, 그죠? 누가 봐도 열지 않아 보이게 비실비실 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났구나. 하이리빙도 여러분이 꿈을 심었을 때 결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근데 꿈과 목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꿈은 최종 목적이잖아요. 목표는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잖아요. 하이리빙은 꿈이에요, 목표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이리빙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얻고자 하는 또 다른 꿈을 이룰 수 있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부자가 되고 싶고, 어떤 분은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어떤 분은 자기 개발을 하고 싶고, 다양하게 원하는 꿈들을 이룰 수가 있는 관계이고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 도구, 하이리빙을 하려면 결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오늘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목표 설정이란 꿈을 이루는 것이란 무엇이냐? 시스템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엊그제 이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베트남에 갔을 때, 늘 보던 사람들, 시스템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왔잖아요. 맞죠? 그걸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았던 사람은 역시 거기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제 눈에 다 보이잖아요. 다음 여행지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냐면 시스템에서 떠나지 않기 위한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를 세우셔야 되고요. 실행해야 될 목표를 세우시는 거. 사실 시스템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 한마디로 오늘 강의는 끝내도 돼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하는 거죠. 엄청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을 할 때 이제 시간대별로도 하죠. 단기에 또는 중기, 장기에서 1년, 한 달이든 1년이든 또는 5년이든 어떤 평생의 그런 시간대별 목표도 잡고요. 또 실제로 이제 소득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한 목표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초대 목표가 있죠. 이 자리에 모시고 와서 시스템이 인하게 하는 초대 목표는 사업자를 발굴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초대할수록 여러분의 네트워크가 빠르게 성장하는 거죠. 마침 이런 오프라인 미팅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은 여기서 드림스퀘어에서 또는 각 지사에서 만나자. 그죠? 네, 사업자를 발굴하는 거죠. 그 다음에 HP 목표가 있죠. 이거는 그달의 수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핀을 원할 때 그에 따른 목표. 이 두 가지를 잘 버무리면 핀의 목표가 나오죠. 그리고 목표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봐요. 그냥 아무데나 던져도 맞추는 것은 목표가 아니잖아요. 다트를 하더라도 관역을 명중해야 되죠. 골프를 칠 때도 그 조그마한 공 하나에 전부 거기에 넣기 쉬운 벙커같이 큰 홀에 넣고 홀인원 하면 되는데 안 된다잖아요. 틀렸다잖아요. 그쵸? 그 조그마한 공을 찾아서 계속 가죠. 근데 어때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끝없이 노력해야 돼요. 한 번 들어갔다고 계속 잘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이제 핀 목표하고 몇 개만 제가 해봤는데요. 핀을 목표했을 때는
부가적인 어떤 혜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하이리빙을 2000년에 만나가지고 지금 23년째 하고 있거든요. 해외여행을 아마 5, 60번 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만에, 모처럼 오랜만에 갔더니 예, 정말 좋더라고요. 전 처음에 많은 분들이 여행 때문에 하이리빙 하시는 분도 있고, 그쵸. 근데 저는 처음에 되게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어머, 어른들을 놓고 무슨 여행을 보내준다고 막 꼬드기냐? 제가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좀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지나고 보니까 하이리빙 보상 플랜 중에서 돈도 좋지만 최고의 보상 플랜이 여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계획해서 가기는 잘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제일 좋은 게 정말 무일푼으로 갔다 오면 돼요. 교통비만 있으면 끝이에요. 예, 모든 것을 회사에서 다 해주거든요. 하루 종일 골프 치고 마사지 받고 또 거기 호캉스도 즐기고 나가서 또 마음대로 어쩌면 이렇게 음식도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살쪘어요. 네, 정말 음식도 너무 맛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생사고락을 같이 한 것 같아. 그런 동지들과 함께 가니까 눈빛만 봐도 다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는 거죠. 이렇게 보니 좋더라, 저렇게 보니 좋더라. 오메가3를 메가도스법으로 먹어봐라. 그 다음에 그 플라큐어, 네, 저 그거는 안 써봤는데, 비염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서로 마사지 받으면서 이제 주고받은 정보예요. 네. 비염이 있는 사람에게 일주일만 빌려주면 코가 뻥 뚫린대요. 근데 가성비가 너무 좋대요. 20만 원도 안 돼. 19만 얼마인데 만약에 써보고 2주간을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100% 바꿔준대요. 환불해준대요. 왔다 갔다 경비 무슨 3만 원만 내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게 권해볼 만 하겠죠. 네. 그런 고급 정보도 듣고 왔어요. 그리고 아무튼 아까 학자금 그리고 연말승지 보너스 기타 등등 혜택이 많죠. 자, 우리 핀 중에 빨간색 하이패밀리 마스터 하이마스터 제가 1차 수용도 절반만 해보면 그 다음에는 쉬워진다 그랬잖아요. 저희도 하이마스터까지만 가보면 로얄 오너까지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여기에 맞춰 세우는 거죠. 하이패밀리 500만 점이면 첫 달에 나 혼자 해볼 거면 그죠? 소비자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00만 점을 어떻게 만들까? 라파사공이 너무 전달 잘 되죠. 한 개에 90만 점이니까 몇 개예요? 6, 9, 54. 6개만 전달해도 혼자서도 하이패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마스터는 3그룹 500만 점, 하이마스터는 5그룹. 그걸 복제해 가면 그 다음 핀에 도달할 수 있죠. 그럼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초대 목표가 중요하니까 사업자 발굴. 오늘 같은 일은 스폰서 미팅, 그리고 집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홈 미팅, 그리고 중요한 내일 세미나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세미나인데 특별히 내일 세미나는 1박 2일 세미나 하죠. 예, 거기에 초대를 하시라는 거고, 예, HP 목표, 소비자 전달, 예, 그리고 일간, 주간, 월간을 하는데 프로모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또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칼 주는 것 때문에 어차피 먹는 건강보조식품 가격 오르기 전에 산다. 그리고 4개 사면 1개 더 주니까 20% 할인 효과가 있다. 15만 원짜리 칼도 준다. 하니까 소비자들이 다 사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끝나가지고 이제 어떡하나 했더니 너무 예쁜 남비를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이 정보를 전해주면 또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간 관리 중요하죠. 저는 요일별로 해서 먼저 참석해야 되는 미팅에다가 표시를 해두죠. 금요일 스폰서 미팅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요일별 팀 미팅 하고 이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획적으로 이제 소비자도 만나고 사업자도 만나고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이리빙에 관심 없으면 안 되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못 가지셨을까요? 제가 어저께 퍼뜩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우리가 너무 강남 아파트에 관심이 없었어.
그쵸?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살 생각조차도 안 했으니 어떻게 그게 저절로 오겠습니까? 그쵸? 네, 그거예요.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네, 저게 뭐지? 어떻게 내가 갖지? 어떻게 내가 해내지? 그리고 마음을 먹어야죠. 내가 저걸 해봐야겠다. 해내야겠다. 가져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꿈만 꾸면 뭐예요? 실행을 해야죠. 그것에 맞는 목표를 세워서.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집중과 몰입의 힘을 믿으세요. 제가 마지막 핀까지 다 가봤잖아요. 로얄 오너를 갈 때 그게 쉽겠냐고요,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간절히 이제 해내고 싶었으니까 집중을 한 거죠. 오죽하면 저희 남편이 저보고 미쳤다고 하길래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성공한다는데 나 해낼라나 보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집중을 하면 첫째 힘든 줄을 몰라요. 미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없던 시간도 막 생기고요. 열정과 힘이 생기고요. 막 성공이 그려지고요. 누가 거절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정말 하이리빙에서 사소한 일에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에 상처받아갖고 마상이라고 하죠. 마음에 상처받아갖고 들어가 버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말 듣고 싶냐고요. 저는 마법의 주문이 있었어요. 거절을 당했을 때. 기분 나쁘죠. 네, 저희 남편이 저한테 또 가르쳐 줬어요. 이 주문을 외우라고.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엄청 입으로 내봐요. 그거 엄청 효과 있어요. 네. 그쵸?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야죠. 참새가 내 머리에 똥 좀 쌌다고 내가 주저앉아 죽으면 쓰겠냐고요. 가서 머리 감으면 되지. 그쵸? 그리고요, 6번. 돕는 손길이 생겨. 제가 이거는 살면서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업자들이 같이 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HP를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집중을 하니까 어떤 분이 선물한다고 그때 홍삼 정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무렵에 이렇게 선물들을 하시잖아요. 업체에서. 그래갖고 막 그거 1,000만 원어치 사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두 줄은 너끈히 제가 독립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니까 이렇게 탁 생겨요. 누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야기하면 그분도 제 간절함이 통했는지 막 온유림도 온후도 사고 이불도 사고 막 사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럼 제가 느꼈죠. 제가 하이리빙 로얄 오너를 도전하지 않았으면 이분을 생각해내지도 않았고 말도 안 했을 것이다. 그쵸? 근데 그렇게 하니까 돕는 손길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제가 다른 일에도 제가 간절히 원할 때 어디선가 정말 신기하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나 봐.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은요. 돕는 손길이 생겨서 제가 사고 싶은 부동산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꿈과 목표는 강력한 하이리빙 사업의 자본이죠. 결단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죠. 간절함은 어떠한 고난도 극복하고 견뎌낼 힘을 주는 거죠. 꿈을 갖고 목표를 설정하고 시스템의 핵심인 미팅 참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복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꿈이 현실로 바뀝니다. 시스템이 답이죠. 시스템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목표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공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올 때, 이제 비행기를 잘라니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급 호텔 옥상 루프탑 그 카페에 저희를 또 데려가 줬어요. 거기서 내려다 보니 세계 10대 미항 중에 하나라는 32km 길이의 미케비치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40층에서 내려다 보면서 파도 멍을 했죠. 애들이 정말 한 번도 똑같지 않은 그림으로 저희한테 작품을 선사하잖아요. 저 물결이 얼마나 멋있던지. 네, 정말 이런 여행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과거로 인도하는 것은 기억이고 미래로 인도하는 것은 꿈이 돼요. 시스템이 답이다. 우리 함께 화이팅. 감사합니다.